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정학과의 강희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로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피로한 내 삶,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를 느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그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이것들은 서로 중복돼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중에 섬유근통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난 이제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많이 동반을 해요. 신체형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부는 꾸준히 뭐에 노출해요. 나는 여름만 되면 못 견뎌. 왜? 에어컨 때문에 나는 살지 못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또는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긴팔 잘 입으셨는데 난 반팔 입으면 못 견뎌. 또는 못 견디는 그런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서로 엮여져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만성 피로하고, 이 만성 피로가 진행돼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진행되면은 내가 일상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직장을 휴직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난 이렇게는 참 살기 힘들다, 또는 가족들이 굉장히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그 증상들은 실제로 굉장히 애매하고 우리 미분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들 이를테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게 어떤 것들이야? 또는 소화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니야, 소화 안 되는 거 아니라 난 배가 아픈 것 같아. 또는 설사하는 것 같아. 난 변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증상들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함께 뭉쳐져 있다. 괴로운 건 이분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많습니다. 많이 불편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렇게 의료기관으로 많이 방문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우선 여성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 이런 분들 보면은 조금 우울 증상들이 있어요. 우울 증상의 가장 흔한 거는 수면 장애입니다. 근데 수면 장애는 그냥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다, 이런 증상이 없으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수면 장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깊이 못 잤다든가 잘 못 잤다든가,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잘 잤어요 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수면 장애에 그냥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격 장애라고 표현했는데 그 성격 장애라기보다는 주위 사람들하고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요,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고립이 뭡니까? 저는 알면 의과대학에 있으니까 뭐 의과대 학생들 얘기하면은 삼수한 애들, 사수한 애들. 친구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있다가 시험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유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부터 떨어진 이런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일생 주기의 전환 단계. 뭐 우리들 이렇게 사춘기, 갱년기, 또는 가족 중에 사별, 어떤 형태든 우리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가정 폭력 또는 어떤 형태의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이런 경향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원인들을 갖다가 조금 살펴본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증상에 예민해요. 증상에 예민하고, 그래서 저 정도는 나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수면이라든가 자율신경 증상들, 그러니까 뭐 가슴이 콩콩 뛰어요, 그 다음에 뭐 가슴이 조여와요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누구나 그냥 가슴이 콩콩 뛰는 경우도 있고, 누구나 답답한 경우도 있고, 누구나 피로한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난 이거 무슨 병일 거야 라고 틀림없이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잘려있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방식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힘들면은 여보 힘들어, 이런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안 하시죠. 그냥 안 하고 짜증을 낸다든가 뭘 한다든가 심술을 부린다든가 라고 하는 전달 방식,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과거에 있고,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더 나쁘게 할까요? 내가 평소에도 스트레스도 많고 내가 피로 가운데 있었는데 뭔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나타난 건 소위 코로나예요. 코로나의 합병증들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걸리면 그렇게 많이 악화됩니까? 코로나 걸려서 굉장히 힘든데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소위 생물학적 원인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로한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코로나라는 병에 걸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나는 그 후에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와 동시에 스트레스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불편했던 사람들이 다른 원인에서 스트레스가 새롭게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길게 지나갑니다. 정신질환인 경우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심하게 이런 것들이 합니까? 그 당시에 함께 발생하는 다른 요인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 회복되지 않고 굉장히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낙인 효과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 아는 친구들, 가족들 중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데 쟤는 그러네 라고 낙인 찍혀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참 이것들을 해결하기 힘든 이런 것들이 소위 이런 것들의 지속 요인들이 됩니다. 그 다음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직장과 보상 요인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타협을 안 하면 내가 불편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런 보상 요인들이 있으면 이 병들이 오히려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있어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의 보상 요인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직장 동료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부딪혀서 해결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것들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절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는 이 질환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이 병들이 오히려 지속이 되고 서로 갈등 만들어서 같은 문제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다양한 표현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돌보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면 이 병은 오히려 더 지속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있고 실은 이 치료들이 많습니다. 해서 약물 치료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치료들이 대부분 통증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진통제들을 많이 쓰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항우울제입니다. 근데 이 항우울제를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내가 편치 않아요. 내가 편치 않아서 하는데, 그냥 항우울제를 갖다가 내가 감기에 증상이 있을 때 감기약 먹으면은 우리 그냥 그런 표현하죠.
감기약 먹으면 도움이 됩니까? 예. 감기약 안 먹으면은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고생하면서 일주일, 감기약 먹으면은 그냥 불편한 채로 일주일. 결국 일주일에 낫는 건 똑같은데 감기약을 먹으면서 내가 훨씬 편안하고, 내가 감기약을 먹으면 내 몸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내가 대처하고 하는데 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들이에요. 이 항우울제라는 게 뭐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내 몸에 이런 것들을 타개하려는 힘들이 약해집니다. 이런 힘들을 조금 격려하는 약들이 항우울제와 비슷하게 항우울제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약제는 소위 세인잔 월트라고 하는 미국의 슈퍼에 가면은 파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세인잔 월트라고 하는 게 소위 성요한 잡초예요. 그러니까 그 잡초 이름이 왜 성요한입니까? 성요한이 예수의 제자 요한이 사랑이 많은 제자고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잡초를 먹으면은 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낫는다.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파는데 우리나라는 이 성류와 세인존 월트를 약국에서 팝니다. 이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우울증, 항우울제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저항감들에 없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관심 갖도록 합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건 운동치료예요. 운동치료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우리가 뭐 특히 이제 동료들이 피로하다, 수험생들이 피로하다 그러면 가장 쉽게 권하는 것들이 운동해. 인데 운동하면은 피로가 나을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한테 또 하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문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점진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5분 걸어서 힘드세요? 1분만 걸으세요. 3분 걸어서 힘드세요? 1, 2분만 걸으세요. 또는 15분 걸어서 힘드세요? 좀 줄이시죠. 그렇게 해서 조금 늘려갑니다. 내가 처음에는 5분 걸었다가 그 다음에 7분 걸었다가 10분 걸었다가 한 15분 걸었다가 힘드네. 다시 또 줄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나가다가 그것들이 또 나한테 힘들하면은 다시 줄이느냐라는 점진적인 운동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 인지행동치료 너무 어렵죠. 인지행동치료 의사한테도 참 어렵습니다. 인지행동치료가 뭡니까? 간단하죠. 인지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 그 아는 것을 내 행동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피곤하면은 옆에 있는 동료가 짜증내면서 너 운동 안 해서 그래. 또는 엄마가 거봐 너 맨날 운동하고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라고 운동을 하는 것들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갖는 것들이 앞으로 내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천천히 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갖는 피로를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갖는 피로에 대해서 내가 질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갖는 피로와는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 것. 이것들이 소위 인지행동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비방이죠. 이 비방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의료기관, 전 세계의 명의들이 다 모여서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합니다. 뭐 항바이러스제, 영양제, 호르몬제 하는 특별한 힘이 나는 여러 가지 약들을 쓰는데 그런 약들 중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불행히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트레스에 이런 질환들, 만성 피로, 섬유근통, 노출한 증후군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증상들을 하여금 더 의료기관을 찾게 만들고 의료기관에서 괜찮다고 이야기에 불구하고
더 전문가들을 쫓아가게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쫓아간다고 해서 새롭게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소모하고 라고 돼서 내가 이런 더 심한 질환들을 찾는 것들은 반드시 의사상의하고 그 의사가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권유를 받고 해야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것들이 하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표에 소개가 되고 자막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갖는 문제들이 실은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의료기관을 찾고 또 대기하고 하는 것들이 더 새로운 병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타 다른 증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으로 봤다는 이런 신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내가 만성 피로에 노출돼 있고 만성 피로로부터 갖는 것들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접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증상들이 숨이 막힌다, 목이나 입이 마른다, 불면증이 있다, 편두통이 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어깨, 목이 자주 결린다,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다, 식욕이 떨어진다, 변비설사 계속한다, 신체 나른하고 피로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동료 또는 이웃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반론이 많고 불평, 말대답이 늘어난다, 실수가 자꾸 증가한다, 자꾸 술을 마시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일에 몰입해서 그 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 생각이 너무 깊이 잠겨있고 고집이 점점 세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쉽게 화를 낸다, 그 다음에 내가 복장, 화장, 그 다음에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잠깐 보면 화장실 뛰어가고 전화하고 지각조퇴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이것들도 이 사람들이 만성 피로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에, 또는 이 사람이 감당하지 않은 모든 상태가 돼서 한다. 이 사람들은 치료를 권하고 의사 상담을 권하고, 그 치료들은 말했다시피 그 증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치료들, 점진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회복하는 것들,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 그 외에 우리가 갖는 오락들, 다른 사회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이런 데에 관심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피로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지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만성 피로에 대한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 가장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제일 권하는 것들은 객관적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집에서 쓰는 방법은 쌈이 날 것 같으면 도망가라. 그 다음에 내가 흥분하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고 어떻게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느냐. 저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이런 예방법 주셨는데 머릿속에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방청객 어머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늘 힘이 없는 사람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생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일생 중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어려운 순간이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주 체력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때 극복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천천히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주 체력이 약한 사람은 그 체력이 약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서 본인이 갖는
자신감의 상승, 효능감의 증가 이런 것들이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정말 체력이 약하다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움직여야죠. 피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에 맞는 효능감들을 하는, 욕심내지 않고 거기에 따른 일을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귀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CTS 100세 인생과 4주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한테는 아주 영광이죠. 또 제가 항상 관심 있는 우리 교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교제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것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한데요,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인생 또 활력 있는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있을까요? 예, 4강을 통해서 첫째, 검진 반드시 하십시오. 피로하면은 점검하고 쉬시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활동의 재조정을 통해서 피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길게 간다면 반드시 상담받고 거기에 따른 약물 치료 잘 낫지 않습니다.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4주간 이 건강에 대해서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찾아와 주실 거죠? 예, 저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